자, 여러분. 자, 수업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뭐 끝냈어요? 서유럽의 절대왕정을 끝냈죠. 1분 복습해 볼게요. 근데 사실상 1분이 넘죠. 자, 이렇게 여러분 보겠습니다. 오, 갈수록 지도가 좀 멋있지 않습니까? 자, 거짓말입니다. 자,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여기. 무슨 페인? 스페인. 에스파냐면 딱 누가 떠올라야 돼요. 빨리 볼게요. 펠리페 2세. 자, 펠리페 2세. 스페인이 최초의 서유럽의 절대왕정이 됐죠. 절대 깨지지 않는 함대. 무슨 함대? 무적 함대가 여러분 1571년 지중해에서 누구를 이겼어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이겼죠? 레판토 해전. 레판토 해전 1571년. 그래서 여러분 또 어디야? 이 사람은 여러분 멕시코에서 은을 가져와서 갤리온선. 자, 해볼게요. 갤리온선 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필리핀. 이 사람 이름을 딴 거죠? 그래서 마닐라 기점으로 무역도 하고. 그렇죠? 또 하나. 이 사람 여러분 엄청 잘 나갔는데 실수를 하죠. 어디를 여러분 건드려요? 자기 여러분 속국이었던 무슨 란드? 여러분 네덜란드 신교 박해하니까 네덜란드 독립운동하느라고 얘네 독립하고 돈도 많이 썼죠. 게다가 여러분 어디를 쳐들어가요?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쳐들어갔다가 1588년에 무적함대가 여러분 격퇴가 되죠. 그런데 요거 졌다고 끝난 건 아니야. 그 후로 계속 잘 나가긴 하는데 스페인이 나중에 여러분 갑자기 한 100년 정도 잘 나가다가 확 몰락한 게 뭐예요? 국내 산업이 취약했다. 너무 전쟁을 많이 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 배웠어요? 영국. 영국은 1530년대 여러분 무슨 8세부터 배워야 돼요? 할리 8세. 이혼 문제로 국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수장령 반포하고 나름대로 해군도 키우고 이때부터 절대왕정의 초석을 닦았죠. 그런 다음에 1560년대 여러분 누가 나와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오죠. 자, 가장 큰 업적.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했다. 국내 산업, 특히 뭐야? 양털 가지고 모직 산업을 육성을 했다. 또 하나 1600년에 엘리자베스 1600년에 아시아 진출하기 위해서 무슨 회사? 동인도 회사. 그리고 아메리카에 진출하기 여러분 시작을 했죠. 문화가 엄청 번성겼죠. 또 하나 통일령. 무슨 령? 통일령을 내려서 국교회를 정비하고 의회와 손잡고 여러분 국력을 엄청 신장시켰죠. 문화까지 여러분 유행해서 요때 셰익스피어. 그 다음에 맛있는 베이컨 같은 여러분 학자가 나타나기도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엘리자베스 특히 무슨 령? 통일령 기억하고 무적함대 깐 거.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여러분 해적을 등용했죠. 무슨 드레이크. 기억나죠? 참고로 엘리자베스는 딱 그래요. 야, 짐은 영국과 결혼했다. 처녀왕. 절대 여러분 결혼 안 하셨죠. 물론 이제 남친은 좀 있었대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전형적인 게 여기 이렇게 여러분 무슨 프랑스의 루이 비통이에요. 루이 14세예요. 루이 14세. 별명이 선왕. 무슨 왕? 태양왕. 그리고 여러분 무슨 사유 궁궐? 베르사유 궁궐. 그 다음에 누구를 등용해요? 조광조가 아니라 콜베르를 등용해서 중상주의. 중상주의는 뭐야? 중농주의가 아니야. 중농주의는 농사를 중요시 여기는 거지만 중상주의는 상업, 무역을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수출은 하려고 했지만 수입은 안 했다. 또 뭐를 만들었다? 동인도 아니라 식민지를 많이 개척을 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무슨 란드? 네덜란드. 독립하자마자 여러분 굉장하되죠. 그러면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 여러분 유대인, 위그노, 고이센 모여서 국제금융의 중심. 그 다음에 배도 전 유럽의 70%를 가지고 있었죠. 무슨 네시아까지 진출해요? 인도네시아까지 진출하고 어디까지 진출해요? 일본, 에도마프까지 진출을 하죠. 그래서 잘 나갔는데 영국한테 배반 맞죠. 영국이 나중에 텅스텐이야, 크로멜이 항해법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네덜란드 배를 못 사용하게 했다가 전쟁 났다가 이제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 서유럽의 절대왕정을 정말 자세히 배웠어요. 그렇죠? 자, 참고로 야사 얘기해 줄게요. 요 프랑스의 루이 14세는요 웃긴 게 뭐냐? 여러분 절대 씻질 않았대요. 왜냐? 이 당시 여러분 어떤 의사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씻으면 때가 이 피부에
어떤 막이 있어가지고 병주를 막아주는데 씻으면 그 막이 없어가지고 흑사병에 걸린대. 그래서 여러분 루이 14세 플러스 대다수 모든 귀족들이 안 씻었대요. 그리고 두 번째, 루이 14세가 이빨이 하나도 없대요. 왜냐? 이빨 안 닦았대요, 여러분. 이빨 안 닦아서 상하잖아. 상하니까 어떤 의사가 전하, 상할 바에는 다 뽑아버립시다. 이빨을 다 뽑아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 뽑다가 잘못해가지고 여기 입 천장도 뚫어버리고 막 이 뼈가 날아가 버리고 여러분 장난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루이비통, 그리고 하나 내가 좀 더러운 얘기 해줄게요. 밥 먹는 사람은 이따 들어요. 이 루이 14세가 이빨이 없는데도 그렇게 먹는 걸 좋아했대요. 그럼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먹으니까 그냥 아무 때나 쭈룩쭈룩 설설 하겠죠. 그러면 수많은 여러분 귀족을 앉혀놓고 회의를 하는데 이 루이 14세의 그 의자가 특수 의자예요. 여기 구멍이 뚫려 있고 여러분 여기에 뭔가를 받아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웃긴 게 뭐냐? 실화야. 밥 먹어. 수백 명이랑 밥 먹다가 갑자기 밥 먹다가 뭔가 주르르 쏘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 소리도 그렇지만 냄새가 장난이 아니겠죠. 근데 어떻게 해? 태양왕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귀족들 그냥 하고 먹는 거야. 그러다가 또 밥 먹다가 누르륵 쏘고. 이게 여러분 황당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악취가 너무 심한 거야. 평생을 안 씻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특이한 게 있어. 몸은 안 씻었지만 옷을 갈아입으면 몸이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의 부인이나 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미치겠는 거야. 왕이니까 말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향수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을 했다는 거예요. 되게 특이한 사람이죠? 루이 14세. 참고로 중국에서도 굉장히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이 평생 죽을 때까지 이빨을 안 닦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좀 이따 알아맞혀 보세요. 자, 인터넷 찾지 마시고 중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죽을 때까지 이빨을 안 닦았어. 거의 루이 14세에 맞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 동유럽에 무슨 왕정을 하겠습니까? 절대 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유럽은 어디냐? 첫째, 지금의 독일에 있던 무슨 센? 프로이센. 그 다음에 여러분, 프로이센 옆에 있는 무슨 트리아 제국? 오스트리아 제국. 그 다음에 여러분, 동유럽의 표준인 무슨 나라? 러시아예요. 요 세 나라를 우리가 여러분 무슨 유럽이라 불러요? 동유럽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동유럽의 절대 왕정은요, 서유럽보다 100년 늦게 시작해요. 예를 들면 서유럽은 이미 여러분 16세기에 시작을 한다면 동유럽은 17세기나 18세기 시작을 해요. 그럼 해보자. 동유럽은 절대 왕정이 좀 늦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말로 해볼게. 여러분 동유럽은 거의 바다를 안 끼고 있죠. 그런데 서유럽은 대서양으로 여러분 신항로 개척하면서 금운이 들어오면서 가격혁명, 상어혁명으로 귀족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일반 백성 중에도 돈 많이 번 부르주아, 시민계층이 등장했죠. 그럼 내가 시민이야. 100억 벌었어. 나 대학 다니겠죠. 자식 대학 다니겠죠. 돈 많죠. 계속 배사 드리겠죠. 세금도 많이 내겠죠. 그러면 여러분 절대 왕정하려면 반드시 뭐니 쇼미더머니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절대 왕정은 왼쪽에는 귀족들, 오른쪽에는 여러분 돈 많이 번 시민들한테 세금도 걷고 얘네를 여러분 관료로 등용해가지고 발전이 된 거야. 그런데 여러분 동유럽은 대서양 항로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상업이 없고 전형적인 여러분 무슨 국가예요? 농업국가야. 그럼 여러분 농업국가인데 대다수 농민들이 여러분 농민도 아니고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무슨 노야? 농노가 많았대요. 그럼 잠깐만 누가 물어봐. 선생님 영국 프랑스는 이미 농노가 1350년대 이후 흑사병 이후에 많이 해방이 됐잖아요. 동유럽은요 흑사병이 별로 없었대요 여러분. 흑사병이 별로 없었고 두 번째 신항로 개척하고 여러분 해야지 돈 들어와서 막 장원이 깨지고 할 텐데 별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농노제가 유지가 되니까 농노가 뭐예요? 농민과 노비의 중간이죠. 돈이 없어요 여러분. 영주에게 돈 내면 그냥 그지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절대 왕정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농노가 있고 무슨 세력이 없어요? 시민도 없죠. 한마디로 시민이 뭐야? 돈 많이 번 상공업자가 없죠. 그러면 시민이 없으니까 여러분 모두 별로 없어요. 도시도 없겠죠. 도시가 여러분 부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시민도 없고 도시도 없으니까 여러분 무슨 공업이? 상공업이 발달하지를 못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 농노 거의 글자 모르죠. 봐봐요. 그러면
나라가 여러분 부강해지려면 백성들이 웬만큼 글자도 알고 똑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서유럽에서는 봐봐. 내가 여러분 배 타고 마젤란 선원이야. 한 바퀴 돌았더니 막 몇백억 부자가 됐어. 그럼 나도 공부하겠지만 내 자식 공부 가르치고 막 공장 사고 회사 사서 여러분 순간적으로 똑똑한 중산층 시민이 되겠죠. 걔네가 여러분 군대 가고 장교하고 임금에게 돈 내가지고 절대왕정이 된 건데 동유럽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동유럽의 왕들이 자 어느 날 영국이나 네덜란드 갔더니 깜짝 놀란 거야. 우리는 완전 시골인데 여러분 서유럽은 막 장난이 아닌 거야. 일단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러시아에 위대한 영웅이 있어요. 자 여러분 표트르 대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1683년에 왕이 돼서 1725년에 죽어요. 거의 중국의 누구랑 거의 겹쳐요? 강희제랑 겹칩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연도는 태어난 시간이라 왕이 된 시간부터예요. 어렸을 때는 안 쳐. 왜? 어렸을 때 왕자니까 업적이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사람의 딱 그 연도를 쓰면요. 요 사람이 왕이나 황제가 된 순간부터 한 거 여러분 알았죠? 그러면 표트르 대제는 언제 사람이에요? 17세기 말에서 여러분 지금 뭐야? 18세기 초까지 사람이죠.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모르겠지만요. 알겠지만 러시아는 여러분 무슨 고래계? 몽골 제국에게 200년간 점령을 당하다가 얼마 후에 독립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요. 서양 문화 조금에다가 몽골 문화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영국이나 그런 서유럽은 수염도 짧게 있거나 아예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러시아는 자 남자들 수염이 우리 조선시대 수염처럼 수염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리고 옷도 바지 안 입어요 여러분. 로브라고 여러분 뭐냐? 로브라고 우리 이렇게 통으로 입는 옷 있죠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뭐 모자나 그 다음에 뭐야 수염이나 옷이 완전히 여러분 약간 무슨 식이야? 동양식인 거야. 그런데 표트르가 여러분 젊었을 때 영국, 네덜란드 갔더니 눈깔이 완전히 돌아버린 거야. 왜냐? 우리 러시아는 완전히 후진국이고 서양도 아니야. 얼굴만 하얗지 여러분. 영국, 네덜란드 갔더니 도시가 발달해 있고 막 무기가 발달해 있고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트르가 야, 안 되겠다. 우리 러시아 너무너무 후지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트르가 뭘 하느냐? 첫째,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네덜란드, 서양을 따라하자. 여러분 표트르의 업적 무슨화 정책을 합니까? 서구화 정책을 합니다. 모델이 누구예요? 영국과 누구를 따라하자. 무슨 란드를? 네덜란드를 따라하자. 그러면서 여러분 뭐까지 하느냐? 옷이랑 수염까지 다 정리를 해요. 뭐냐? 야, 니네 귀족들 너무 긴 동방의 수염 같은 거도 잘라라. 그리고 여러분 옷도 옛날 걸 버리고 무슨 식으로? 서구식으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림 나오겠지만 여러분 그냥 수염을 강제로 잘라버려요. 안 자를 거야? 그럼 세금 한 달에 500만 원. 장난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뭘 하느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뭐냐 여러분 해볼게요. 자 지도를 그려볼게요 여러분. 조금 자세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고 여러분 이렇게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있고 아이고 좀 지구가 좀 움직여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이렇게 러시아인데 여러분 자 여기가 무슨 디나비아 반도예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죠. 그러면 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여러분 요 사이의 바다를 우리가 자 따라해보자. 무슨 해라 불러요? 발트해라 불러요. 근데 여러분 러시아는 항구가 없는 거야. 항구가. 그러면 표트르 입장에선 지금 우리가 여러분 누가 하고 있어요? 무슨 트르? 표트르 입장에서는 바다를 여러분 차지해야지 뭔가 뭐 무역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때 요 발트해를 먹고 있던 잘 나가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누구냐? 여러분 스웨덴이에요. 여러분 스웨덴 지금은 복지국가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국력이 센 것 같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때 스웨덴에 칼 12세라고요. 왕인데 거의 나폴레옹급이야. 군사 1만 명 가지고요. 세계 나라와 맞짱을 떠도 그냥 자기는 한 300명 죽고 나머지는 막 2만 명씩 죽여버리는 군사 천재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표트르가 폴란드라고 있거든요. 폴란드랑 손잡고서 야 우리 스웨덴과 싸워서 발트해 먹자 하고 여러분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을 따라해보자. 표트르는 북방에 있는 스웨덴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 불러요? 북방 전쟁이야. 근데 웃긴 점
야, 러시아가 땅도 크고 인구도 많잖아요. 그래서 표트루가 수십만 명 가지고 쳐들어갔는데 스웨덴에 칼 12대 막 발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인가 두 번 엄청나게 죽을 뻔하다가 요 칼 12세가 여러분 방심해가지고 진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또 전쟁하다가 맞아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와 표트루 자 북방 전쟁으로 누구를 꺾어요? 스웨덴은 여러분 꺾은 다음에 오예 드디어 무슨 해를 진출합니까? 발트해를 진출한다. 이렇게 외워요. 이 표트르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키가 2.3m였대. 2.3m. 2m가 넘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스웨덴이랑 전쟁을 하는데 막 어떤 병사가 야, 너 키 크다라고 막 장난을 친 거야. 알고 봤더니 여러분 왕인데 제일 앞에 서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야. 이거 대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외워요. 표트르 대자는 전쟁터 갈 때 항상 발로 뛰어다녔다. 무슨 해 진출했다? 발트해를 진출했다고. 그래서 용맹해요. 진짜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 앞장을 섰대요. 됐고 두 번째 자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약간 지도를 다시 그려볼게요. 왜냐면은 내가 지도가 좀 그리는 게 어설퍼도 여러분 지도를 보는 거랑 이게 안 보는 거랑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아니에요? 자 얘기 좀 해보시죠.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 여러분 이쪽에 이렇게 호수가 있으면 여러분 원래 러시아의 수도가 요쯤이었어요. 원래 러시아의 수도를 우리가 무슨크바라고 불러요. 모스크바라고 불러죠. 그러면 지금 표트르 대제가 무슨화 정책을 하고 있어요. 서구화 정책을 하고 하면서 어디 진출해요? 북방까지 여러분 전쟁해가지고 어디까지 얻었어요? 발트해까지 얻었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모스크바에서 여러분 요쯤으로 수도를 옮겨요. 그러면 모스크바보다 발트에 가까이 있죠. 게다가 여러분 서구랑 되게 가깝죠. 그래서 여러분 자 모스크바를 버리고 수도를 천도합니다. 상트페테르 여러분 부르크란 도시를 만들어서 요로 천도를 합니다. 아, 그러면 일단 누구를 깐 다음에 북방 전쟁으로 스웨덴 까서 발트에 먹은 다음에 여러분 수도를 무슨 크바에서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겼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때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가 1700년대부터 이제 러시아의 수도였다가 나중에 1차 대전 때 1918년인가 그때 다시 모스크바로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모스크바보다 원래 누가 더 좋았던 거야? 상트페테르부르크. 잠깐 우리 학생 중에 혹시 전쟁 영화 좋아하는 사람? 니네 여러분 독일이 2차 대전 때 소련 갑자기 쳐들어가서 어떤 도시에서 1000만 명 죽이고 그 도시에서 막 소련이 막 1000만 명 싸운 적 있죠. The Enemy of Gate인가? 그 영화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나중에 이름이 레닌그라드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2차 대전 중에 레닌그라드전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게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나중에 레닌그라드로 이름이 바뀐 적이 있었어요. 재밌죠 여러분?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트르는 여러분 무슨화 정책을 취합니까? 서구화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또 하나 이 표트르는요 여러분 어디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시베리아 즉 아시아로 진출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봐봐 이렇게 이 당시 중국이 무슨 나라예요? 청나라인데 여기 딱 진출을 해서 청나라 변방을 건드렸는데 이때 청나라 황제가 너무나 잘 나가는 무슨 제예요? 강희제였죠. 근데 어떻게 해요? 표트루가 진출하려고 그러는데 강희제와 싸움 나서 그냥 절충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1680년대 후반에 여러분 표트루와 강희제가 자 여러분 따라해보자. 무슨 친스크 조약까지 맺어요? 네르 친스크 조약까지 맺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요거 가지고 이렇게 장난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서구화 정책하고 있는 표트르와 강희제가 인연이 있었구나. 왜? 표트르가 여기 갔다가 못 먹으니까 표트르와 강희제가 사신 보내서 10번 무슨 친스크 조약도 맺었다. 네르 친스크 조약도 맺었다. 그래서 여러분 서유럽 절대 군주 중에 제일 잘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표트르예요. 그러면 이런 표트르 같은 사람들이 뭐냐? 위에서 지금 자기가 주도하고 있죠.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표트르 포함해서 지금 배우는 동유럽의 절대 왕정을 계몽 무슨 군주라 불러요?
전제군주라고 부르는데 표트르도 여기에 조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만 외우면 돼요. 외우고 내가 표트르 얘기해 줄게요. 자, 표트르 어렸을 때 왕자 신분을 숨기고 네덜란드 가서 배공장에 취직하고 영국 가서 여러분 뭐 포술도 배우고 막 되게 재밌어. 그 이 표트르가 우리 러시아는 너무 후졌구나. 선진화가 돼야 되겠다 해서 표트르의 모든 정책을 딱 보여주는 거. 무순화 정책, 서구화 정책. 그러면서 여러분 수염도 자르고 옷도 바꾸고 다 바꾸게 했죠. 그러면서 여러분 바다를 먹고 싶었죠. 자, 표트르 발로 뛴다. 무슨 애 진출하고 싶어요? 발트에 진출하고 싶으니까 누구랑 붙었어요? 스웨덴, 칼 12세. 그래서 그 전쟁을 5번. 무슨 전쟁이라 불러요? 북방전쟁. 결국 여러분 발로 뛰었다. 표트르 발로 뛰어서 무슨 애 먹었다. 발트에 먹은 다음에 모스크바에서 발트해 근처로 이사 갔다. 5번. 상트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 나중에 이름 뭐가 돼요? 2차 대전 때 많이 나오는 전쟁 배경 레닌그라드.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표트르 하면 또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누구랑 약간 인연이 있어요? 무슨 이제? 강희제. 그래서 표트르와 강희제 때 5번. 무슨 친스크 조약? 네르 친스크 조약. 그래서 여러분 표트르 몇 개 얘기해 줄게요. 야사. 표트르가 고생을 많이 해. 이복 누나랑 같이 공동 왕이 됐는데 그 누나가 몇 번 표트르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표트르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는데 타고나기를 보통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15살인가 14살 때 또래 애들 300명을 데리고 병정놀이를 하는데 150명 대 150명 표를 먹은 다음에 작은 언덕을 만들어 놓고서 병정놀이를 하는데 야, 여러분 놀랬어. 애들 놀이잖아. 애들 놀인데 얼마나 과격했으면 12살에서 15살 애들 수백 명 모아놓고서 지가 장군 내가지고 막 지휘를 하는데 한 번 장난치면 4명이 죽었대. 야, 생각을 해보면 진짜 총도 아니고 꼬마들 놀이잖아. 근데 얼마나 쌀벌하게 했으면은 전쟁 놀이하다가 3, 4명이 죽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야, 대단한 사람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째, 전쟁터가 되면요 제일 앞장을 서요. 그리고 두 번째, 술을 너무 좋아해.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진짜 호기심이 많은 거야. 예를 들면은 한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독일인가 어느 의대를 갔는데 그 해부하는 걸 참관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배를 쫙 가로 내장을 만드니까 표트르와 따라간 이제 귀족들이 너무 끔찍해서 토를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 독일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은 거야. 저 촌놈들 해부하는 거 보고 토하네 하니까 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표트르가 토한 자기 부하들 불러서 일로 와 서우더니 시체 일부를 띄워서 강제로 먹인 거야. 장난 아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좀 너무 과격해. 뭐냐? 아버지가 너무 잘 나가니까 아들이 좀 두려운 거야. 그래서 아들이 막 도망 다니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너무 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일로 와봐. 아빠한테 딱 3대만 맞자. 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몇 대 때렸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은 키가 2m잖아요. 아들은 약골이야. 내가 알기로는 죽이려고 때린 게 아닌데 때리다가 죽었어, 아들이 여러분. 장난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배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뒤에 오던 배가 12월에 한겨울에 난파를 당한 거야. 그때 나이가 거의 60이야. 그거 생각해봐요. 그러면 주위에 경호원도 많고 사람도 많을 거잖아. 그런데 멍하니 있는데 뒤에 있는 배가 난파된 거야.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60 먹은 노인네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가지고 선원을 구해. 대단하죠. 그리고 그때 독감이 들어서 여러분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보고서 여러분 진짜 행동력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얻는 교훈.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슨 력이 좋아야 돼? 체력이 좋아야 돼.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표트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냐, 여러분? 자,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계속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내가 참 지도 좀 잘 그리면 좋을 텐데. 자, 거기서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스페인이고요. 여기 이렇게 프랑스고, 여기 뭐 네덜란드가 있어 봐봐. 이렇게가 여러분 지금의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이죠. 그러면 잠깐만. 1648년 30년 전쟁 끝나고 베스트팔렌 조약 끝나고 여러분 여기 현재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은 몇 개로 여러분 쪼개져 있어요? 300개로 쪼개져 있죠. 그 300개 국가 중에 여러분 요쯤 요렇게 센 국가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무슨 이센? 프로이센이라는 국가가 있어요. 그러면 프로이센은 독일 300개 국가 중에 하나인데 열라 못 살고 열라 여러분 후진국이었는데 외우지 마세요. 프리 드리히 일세
그의 아들 프리드리히 빌헤름 1세 요 두 왕이요 엄청 후진국을 제법 좀 강하게 키워놔요. 그리고 나서 프리드리히 빌헤름의 여러분 아들인 따라해보자. 프리드리히 2세인데 이분이 워낙 위대하기 때문에 프리드리히 무슨 왕이라 불러요? 대왕이야.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요 약간 좀 과장 좀 할게. 세종대왕이랑 광개토대왕이랑 이순신을 섞어놓은 사람이에요. 누구? 프리드리히 2세가 나옵니다.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프로이센이 있고 여러분 여기 옆에는 뭐가 있느냐? 강력한 여러분 무슨 트리아가 있어요? 오스트리아가 제국이 있어요. 그럼 오스트리아는 이 당시 겁나 커요. 헝가리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여기 루마니 동유럽을 다 먹은 게 누구예요? 오스트리아예요. 그럼 봐봐 프로이센 여러분 이거보다 작아요. 솔직히 내가 좀 과장해서 그랬는데 되게 쬐끔해. 그러면 프랑스가 훨씬 세죠. 오스트리아가 훨씬 세죠. 옆에 여러분 무슨 시아가 있어요? 러시아가 있고 또 위에는 여러분 여기 가운데 제법 큰 무슨 란드가 있어요? 폴란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독일의 여러분 프로이센은 완전히 여러분 허접이었다가 프리드리히 1세, 프리드리히 빌헤름 1세 때 나름대로 강대국이 되는데 그때 군사가 여러분 총 인구가 300만도 안 됐대요. 300만도 안 되고 군사가 열나 많이 모아놓은 게 8만 명이야. 자, 해볼게요, 여러분. 천천히. 자, 재밌게 해보자. 자, 여러분. 자, 무슨 이센? 프로이센의 위대한 왕이 등장했어요. 따라해볼게요. 프리드리히 2세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1740년에 왕이 돼서 여러분 1786년에 돌아가시는데 이분은 전형적인 따라해볼게요. 계몽, 전제, 군주라 불러요. 여기서 계몽은 뭐냐? 우리 지금 프로이센, 서유럽에 비해서 시민도 없고, 농민도 없고, 농노가 많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 프리드리히가 왕이자 니네들에게 교육도 가르치고, 똑똑하게 만들고, 산업도 육성해서 위에서부터 니네들을 똑똑하게 계몽해서 절대왕정이 되고, 어떻게 돼? 시민들을 키우겠다. 시민들이 키우는 게 아니라 부국강병이 되겠다. 이거야. 계몽 전제 군주는 위에서부터 서구화적인 개혁을 해서 무슨 강병을 하겠다. 부국강병을 하겠다는 게 여러분 계몽 전제 군주야.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동유럽은 왜 여러분 계몽 전제 군주를 강조할까요? 서유럽은 알아서 시민들이 성장을 했죠. 그러면 어느 날 왕이 딱 봤더니 신항로 개척, 대서양 무역으로 이미 시민들이 성장해 있잖아. 그럼 얘네가 도시도 만들고 세금도 내고 하니까 얘네 세금 걷어서 여러분 절대왕정이 됐는데 동유럽은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농노제에다가 산업이 없으니까 왕이 내가 주도할게 해서 여러분 왕이 주도한 걸 뭐라 그래요? 계몽 전제 군주야. 전제는 뭐예요? 엄청나게 왕권도 강화시킨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해보자. 일단 프리드리히 1세는요. 자 어디를 쳐들어가느냐?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자기보다 훨씬 센 오스트리아를 쳐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무려 몇 년 전쟁을 해요? 7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요거를 1756년에서 1763년까지 7년 동안 싸운 다음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로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슐레지엔 지방을 오스트리아한테 뺏어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해볼게요 여러분. 자 요게 여러분 프로이센이면요 여기 이렇게 오스트리아야.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슐레지엔 지방이 있었거든요. 요건 원래 누구 거예요? 오스트리아 거였거든요. 여기가 뭐냐 여러분 바로 놀라지 마세요. 철광석과 석탄이 많이 나와서 오스트리아의 5분의 1을 세금을 여기서 걷었대요. 완전 여러분 그 온라인 게임으로 얘기하면은 무한 가스, 무한 미네랄이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한 10배나 큰 이 오스트리아를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가요 갑자기 쳐들어가서 여러분 7년 동안 싸운 다음에 여기를 딱 먹은 거야. 그럼 여러분 문제가 뭐냐? 내가 약간 과장할게요. 프로이센이 여러분 가난했어. 1년의 예산이 예를 들면 1000조라고 하자. 그런데 슐레지엔 지방을 먹으면서 여러분 1년 예산이 이제 3천억, 4천억이 된 거야.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군사를 엄청 키우고 저거 먹었기 때문에 엄청난 나중에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드리히 2세의 가장 큰 업적 오스트리아를 공격해서 7년 전쟁을 벌인 다음에
완전 알짜인 어디를 먹었다. 슐레지엔 지방을 먹었다 했고, 또 하나 여러분, 이 프리드리 2세는요 계몽 전제군주죠. 좋은 말을 해요. 야, 내가 왕이 된 거는 백성들을 해피하게 만들려고 한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 백성들이 행복한 거다. 응? 내 얘기 잘 들어라. 그래서 내가 이거 솔직히 겉만 그런 거지 실제로는 여러분 왕권이 겁나 세요. 그래서 이 프리드리가 뭐라 그러냐? 거치나마 야, 내가 니네들을 위해서 항상 희생을 하겠다. 나는 국가 제1의 공복이다. 여러분, 공복이 뭐야? 배고픈 게 아니라 나는 국민의 노예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겸손 떤 건데, 솔직히 여러분, 이게 수능이 겁나 잘 나와요. 겁나 잘 나오지만 이거는 겸손한 표현이지 실제로는 여러분 굉장히 왕권이 세죠. 그래서 프리드리 2세가 딱 나오면 첫째, 뭐가 많이 나와요? 오스트리아랑 7년 전쟁에서 슐레지엔 지방을 먹었다. 그리고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나는 국가 제1의 무슨 복이다. 공복이다 해놓고선 여러분 실제로 왕권을 강화시켰죠. 또 하나 여러분, 요 프리드리 2세는요 모두 하느냐? 여러분 굉장히 많은 개혁을 해요. 그래서 뭐 하냐? 자, 관료제도 개혁을 하고 군대도 교육을 하고 교육도 여러분 개혁을 해서 굉장한 관료와 군대와 교육을 여러분 육성해서 무슨 집권 국가로 만들어요? 중앙 집권 국가도 만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되게 이건 외우지 마세요. 종교적으로 관용적이었대요. 왜냐? 여러분 아무리 종교 전쟁이 끝냈지만 신교와 구교 간의 갈등이 있었겠죠. 그거를 여러분 아주 그냥 조화롭게 해서 종교도 서로 안 싸우게 인정을 해줬대. 그러니까 전쟁도 잘하지만 여러분 뭐를 잘하는 거야? 내치도 굉장히 잘하죠. 또 하나 여러분, 이 사람이 궁궐을 만드는데 요거 되게 잘 나와요. 자, 물어보자. 궁궐 중에 여러분 프랑스의 루이 14세에 무슨 사유 궁전이 있었어요? 자, 루이 14세에 여러분 무슨 사유? 베르사유 궁궐은요 방이 1000개고 딱 가는 순간 막 웅장하고 엄청 거대해요. 이렇게 나중에 할 거야. 엄청 웅장하고 거대한 이런 베르사유 궁궐의 양식을 바로크 양식이라 불러요. 무슨 그 양식? 바로크 양식. 그런데 이 프리드리히는 좀 섬세했나 봐. 섬세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베르사유 궁궐처럼 무지 큰 게 아니라 여러분 아담하면서 세련된 궁궐을 짓거든요. 그 궁궐 이름을 상수시 궁궐이라 부릅니다. 무슨 수시 궁궐? 상수시 궁궐.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그러면 봐봐. 베르사유 궁궐이 여러분 뎁다 크면요 상수시 궁궐이 되게 쬐끔해요. 쬐끔한 대신에 되게 아기자기하고 섬세하고 우아하대요. 그래서 이런 상수시 궁궐 같은 스타일을 나중에 할 거 여러분 로코코 양식이라 불러요. 그럼 물어보자. 자, 손 들어봐요. 자기는 바로크 스타일이다. 바로크는 뭐냐? 집에 딱 들어가면은 한 1km 쫙 길이 있고 가면 여러분 막 엄청난 큰 저택에 대리석에 방이 막 교실 4배만 해. 난 별로 싫어 그런 거. 무서워 나는. 근데 로코코는 뭐냐?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볼게. 200총 되는데 방 8개에다가 마루 있고 막 아기자기하게 막 쌍드리에 있고 여러분 좀 포근한 분위기. 그러면 여러분들 뭐 좋아할까?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틀린. 나는 바로크는 무서울 것 같아. 너무 크잖아. 로코코 상수시 됐고. 6번째 해볼게요 여러분. 이 6번째 이 프리드리히가요 누구랑 친했느냐? 나중에 배울 거 여러분 바로 18세기 프랑스에서 무슨 주의의 효시 계몽주의로 유명한 철학자 여러분 혹시 볼테르라고 들어봤어요? 이 볼테르와 엄청 친해요.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2세가 계몽을 좋아하죠. 계몽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누구랑 되게 친했다. 볼테르와 친했다. 그래서 여러분 웃긴 얘기 해줄까요? 상수시 궁궐에 볼테르를 초대해서 2년인가 3년 동안 볼테르한테 배워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상수시 궁궐에 가면 방에 어떤 방의 이름이 있는데 그 방의 이름이 볼테르 방이래. 왜냐? 거기서 볼테르가 묵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자, 요 프리드리히 2세는요 바로 마키아벨리를 되게 싫어했대요. 여러분 마키아벨리가 쓴 책이 바로 무슨 논이에요? 군주론이죠. 내용이 뭐야? 왕은 잔인해야 된다. 왕은 교활해야 된다. 왕은 경우에 따라서 배반을 때려야 된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잖아.
근데 프리드리는 아니다. 나는 국가 제1의 공복이고 나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왕이 된 거다. 내가 봤을 때 저 마키아벨리의 군주로는 양아치다 하면서 여러분 책을 쓰는 게 뭐냐? 나는 반대한다. 마키아벨리처럼 왕은 야비하고 천박한 게 아니라 나는 진심으로 국가 제1의 공복으로서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네가 얘기하는 양아치가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 프리드리 2세가 쓴 책이 뭐예요? 반 마키아벨리론이란 여러분 책을 씁니다. 재밌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방금 배운 무슨 대제 표트르 대제가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여러분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요 표트르 대제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누구예요? 프리드리 2세입니다. 프리드리 2세. 근데 누가 더 앞시대야? 표트르가 훨씬 빠르죠. 표트르가 1683년도인가 2년도에 그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60년 후에 왕이 되니까 표트르가 한 세대 앞이 되겠죠. 그렇죠? 둘이 만난 적이 없겠죠. 이 사람 왕이 됐을 때는. 자, 이제 지어볼게요. 자, 천천히. 자, 독일의 300개 국가 중에 하나였던 무슨 이센? 프로이센이 여러분 전 독일 중에서도 못 사는 국가였는데 누구 덕에 여러분 최강국이 되기 시작합니까? 프리드리 2세. 그래서 프리드리 2세를 야 프리드리라는 말이 많이 써. 할아버지는 프리드리 1세, 아빠는 프리드리 비레르 1세. 헷갈리죠. 그래서 현재로는 프리드리 대왕이라 부른대요. 그러면 프리드리는 계몽 따라해볼게요. 동유럽이니까 계몽 절대 전제 군주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를 두드려 팼어요. 그래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싸웠는데 5번 7년간 싸웠다. 무슨 전쟁? 7년 전쟁으로 야 완전 무한 미네랄, 무한 가스. 자, 5번 슐레지안 지방을 먹으면서 강대국이 된 거예요. 두 번째, 국가 제1의 공복이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 나는 국가 제1의 공복이다. 프리드리 2세. 그리고 누구랑 친했어요? 볼타기아, 볼테리아. 볼테르와 친해서 볼테르 자기 궁궐에 많이 모셨죠. 자, 무슨 수시? 상수시 궁궐은 코코코 무슨 코 양식? 로코코 양식.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반 마키아벨리론을 썼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또 여러분 재밌게 야사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이 프리드리 2세는요, 아버지가 진짜 웃겨요. 아버지 얘기할게요. 프리드리 2세 아버지가 프리드리 빌헬름 1세인데, 완전 약간 좀 격하게 얘기해. 꼴통이야. 뭐냐? 앞에 형 2명이 있었거든요. 2명 아들인데 8살, 9살인데 니네들은 훌륭한 솔저, 군인이 돼야 된다 하고 여러분 엄청나게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고 7살, 9살 막 두드려 패고 하다가 여러분 다 병으로 죽고 맞아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프리드리 2세도 매일 맞아. 그럼 맞다가 엄마가 말리면 엄마도 패고 막 신하도 패요. 그래서 이 아빠가 또 뭘 하느냐? 프리드리 2세랑 하도 아빠가 괴롭히니까 한번 가출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가출을 도왔던 친구를 잡아다가 목을 자른 다음에 프리들이 가다 놓은 방에다가 그거 앞에다가 딱 목을 이렇게 창문으로 보여줘. 장난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아들이 법을 어겼다고 사형을 언도해서 죽이려고 그래. 누가 말려요? 수많은 막 귀족들이 말려서 여러분 간신히 살아남아요. 근데 이 프리드리가 대단한 게 뭐냐? 여러분 하나 해줄게요. 니네 이 당시 영화 보면은 북치는 사람 있죠? 꼬마애가 막 봐봐. 꼬마애가 여러분 앞에서 싹 북치면은 여기 군인들이 일렬로 촥촥 가다가 딱 서가지고 총수 빵빵 쏘는 거 있죠? 그거를 만든 사람이 누구야? 프리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냥 대충 걸어가다가 싸웠는데 여러분 우리 영국 영화나 막 이 당시 17, 18세기 영화 보면은 군인들이 각 잡고서 이렇게 북치면은 일렬로 걸어가다가 동시에 쓴 다음에 딱 총 쏘고 뒤로 나온 거 있죠. 그거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아이고 떨어뜨려 잠깐만. 자, 여하튼 나중에 또 야사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프리드리 2세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뭘 하느냐? 자, 오늘 지도 엄청 그린다. 자, 미술가가 된 기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누가 마탱이 가느냐 여러분? 여기 거대한 여러분 제국이었던 무슨 트리아? 오스트리아 지금 미치고 환장하겠죠? 왜? 매일마다 여러분 누구한테 맞아요? 프로이센에게 사실상 2번 져. 왜? 7년 전쟁 전에도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서 슐레지안 뺏기고 또 7년 전쟁으로 확보를 한 거야. 그러면 이 오스트리아에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요제프 2세라는 여러분
왕이 와서 야, 안 되겠다. 우리 오스트리아가 쬐끄만 국가, 요만한 국가 누구에게도 프로이센에게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나름대로 여러분 엄청난 개혁을 많이 해요. 뭐 군사, 종교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프로이센 성공했죠. 표트로 성공했죠. 근데 여러분 이 오스트리아의 요제프 2세는 수많은 개혁을 했어. 뭐 종교 개혁도 하고 군대 개혁, 교육 개혁, 뭐 여러 가지 개혁을 했는데 오스트리아가 여러분 큰 만큼 귀족과 보수 세력이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제프 2세가 많이 개혁을 했지만 결국 개혁이 효과를 못 얻어요. 나중에 요 이후에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요제프 2세도 오스트리아의 계몽 전제 군주였다. 하지만 여러분 많이 실패했다. 뭐 요 사람 하면 그냥 업적이 뭐냐면요. 요 사람이 되게 누구랑 친했대? 모차르트인가? 모차르트 맞나? 모차르트랑 친했다. 뭐 그 정도?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여러분 별거 없어요. 요제프 2세인데 근데 요제프 2세 말고 엄마가 있어요. 마리아 테레지아라고 있거든요. 요 마리아 테레지아가 완전 여걸이야. 사실상 여러분 옛날에는 요제프 2세가 아니라 둘 같이 나왔어요. 요제프 2세의 엄마가 마리아 테레지아인데 사실상 이 여자가 오스트리아의 황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남편이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 오스트리아의 군사를 키우고 좀 한 거는 요제프의 엄마인 마리아 테레지아랑 같이 한 건데 결론은 뭐냐? 역사는 여러분 지금 결과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냥 나오기만 해요. 됐고 이제 한 명만 더 하면 됩니다. 누구냐? 여러분 다 끝났어요. 자 보자. 여러분 어느 날 한 수십 년이 흘러서 여러분 표트르 3세라는 애가 황제가 됩니다. 그럼 얘는 누구냐? 표트르 대제의 한 손자? 증손자가 되겠죠. 그런데 좀 이 사람 좀 제가 비아냥거릴게요. 좀 바보야. 왜냐? 좀 머리가 원래 안 좋은지 조금 좀 스타일이 이상해요. 러시아 황제인데 누굴 사랑하느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를 제일 존경해. 뭐라고요? 자, 여러분 내가 황당한 얘기 해줄게요. 이 사람의 부인이 있는데 나중에 누구냐? 예카테리나 2세라는 여러분 여왕이 있는데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 골 때려요. 봐봐. 예를 들어볼게. 선생님이 대한민국 왕이야. 근데 내가 일본이랑 싸웠어. 우리나라가. 그러면 여러분 거의 일본을 점령할 수 있는데 내가 알고 봤더니 일본 천황의 팬이야. 갑자기 내가 야! 국민들아! 우리가 일본을 다 이겼지만 일본 건들지 마. 왜? 내가 일본 천황을 사랑해. 여러분 이런 얘기 해봐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니? 완전히 황당하겠니? 완전히 여러분 그냥 진짜 장난이 아니겠죠? 그럼 웃긴 얘기 해줄게요. 자, 요거는 좀 알아두면 좋아요. 이 표트르 3세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7년 전쟁 중에 자 따라해보자. 이거 재밌어요. 프로이센에 여러분 방금 전에 누구 배웠어요? 프리드리히 지금 2세를 배웠죠. 7년 전쟁 중에 여러분 이때 자 프랑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여러분 러시아가 공격을 해가지고 7년 전쟁 막판에 프리드리히가 거의 져요. 그래서 얼마나 졌느냐? 프리드리히가 가슴에다가 독약을 갖고 다녔어. 왜냐? 프로이센 수도 점령당하고 군사 거의 다 죽고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랑스군이 막 쳐들어오니까 프리드리히 2세가 난 끝났구나. 내일쯤 적군이 오면 욕을 당하느니 독약을 먹고 죽어야지 하고 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러시아의 엘리자베타 여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여러분 표트르 3세가 딱 왕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군이 프리드리히 거의 죽일 수 있고 프로이센을 99% 먹었는데 갑자기 기적이 벌어져요. 러시아 황제인 표트르 3세가 누구 빠라고요? 프리이센 완전 BTS 편처럼 팬이야. 갑자기 러시아 황제가 야 잠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건 예수님이랑 프리드리히다. 러시아군 철수해라. 해서 여러분 프리드리히를 살려줘요. 살려주고 다른 나라 협박해. 야 너네 프로이센 건들지 마. 해서 러시아가 빠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프로이센 프리드리히가 힘을 차려서 프랑스도 이때 그만두고 러시아가 오히려 프리드리히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오스트리아 쳐들어가서 여러분
팬 다음에 슐레 지방을 먹은 거야. 그러고선 뭘 하느냐? 표트르 3세가 그럼 여러분 이때 이미 러시아 국민들 개박쳐 있겠죠. 아니 다 이겼는데 저 왕이란 놈이 갑자기 프로이센 좋아한다고 빠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더 긴 얘기 뭔지 알아요? 갑자기 다음에 야 나 프로이센이 너무 좋으니까 러시아의 군복을 바꿔라. 어떻게 해요? 앞으로 러시아의 군복을 프로이센의 군복으로 바꾸래. 야 말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귀족들이 화가 난 거야. 이때 여러분 이 프리드리의 아내가 예카테리나인데 이분은 더 골 때려요. 프로이센 여자야. 근데 프로이센에서 러시아 시집 와서 러시아 말로 얘기를 하고 러시아어를 배우고 종교도 바꿨어요. 러시아 종교로. 그랬을 때 귀족들이 저기요 여왕님 부인님 왜 우리 귀족이 당신을 지지할 테니까 당신 남편을 없애버리고 당신 여왕이 되라 했더니 이 여자분이 뭐예요? 하면서 오케이를 해요. 그 어떻게 여러분 밖에 나가 있는 남편을 잡아다가 감금해서 나중에 죽여요. 죽인 다음에 여러분 1763년인가? 1700 여러분 63년에서 거의 1790년까지 남편 죽이고 여러분 누가 예카테리나 여러분 2세라는 여자가 여러분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누구 딱 제거한 거야? 남편 딱 제거한 거죠. 그럼 해보자. 요 예카테리나 2세가요 좀 능력이 있었어. 이분 역시 여러분 뭘 하느냐? 나 러시아가 좀 낙후돼 있다. 그래서 표토르를 이어서 나도 계몽 무슨 전제군주가 돼서 여러분 군사, 행정 여러 가지를 많이 개혁을 해요. 게다가 이 여자의 업적이 뭐냐? 두 번째 여러분 봐봐. 바로 오스트리아와 그 다음에 무슨 이센? 프로 이센과 같이 여러분 폴란드를 쳐들어가서 폴란드에 여러분 알짜를 먹습니다. 야, 그 폴란드가 엄청 컸거든요. 근데 이 폴란드가 얘기하자면 긴데 원래 100년 전에는 러시아를 깔 정도로 무지 컸어요. 근데 폴란드에서 여러분 귀족들끼리 막 내분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오스트리아의 요제프 2세,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 그 다음에 예카테리나 2세가 야, 우리 그러면 폴란드를 하나가 가지면 안 되니까 폴란드를 이쁘게 3등분으로 나눠 먹자. 해서 여러분 요 예카테리나 2세는 여러분 바로 이게 답이에요. 바로 폴란드를 3분의 1을 분할해서 먹어서 영토를 엄청나게 키웠다. 그럼 여러분 역사에서 영토 확장하면 여하튼 큰 업적이죠. 그래서 예카테리나 2세는 일단 계몽 전제 군주 해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뭐 공장도 세우고 여러 가지 뭐 개혁도 하면서 오스트리아의 프리드리 2세, 그 다음에 프로이센의 누구예요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마리아 테레지아 플러스 요제프 2세랑 손을 잡고서 폴란드를 분할했다.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되게 잘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재밌죠? 나만 신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자, 더 잘못 그렸어요. 자, 제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있고 자, 여러분 아까 이렇게 지도 공부 없이 세계지입니다. 요게 표트르가 먹었던 여기가 무슨 해예요? 발트해. 여기가 북해고 여기 발트해 여기. 자, 잠깐만. 표트르가 먹었던 게 북방정책으로 발트해죠. 그럼 여러분 요 바다를 우리가 무슨 해라 불러요? 지중해고요. 여기 좀 다시 그릴게 미안해. 이렇게 그리면은 요게 터키죠. 그럼 여러분 여기 그리스와 터키 여기 아래 호수같이 생긴 요 바다를 꺼무타. 자, 무슨 해라 불러요? 흑해라 불러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반도가 있어요. 아, 맛있어요. 자, 우리가 요 반도를 무슨 반도라 불러요? 크림 반도예요. 그럼 여러분 요거 지금 요 크림 반도랑 흑해가 누구 거였느냐? 오스만 투르크 제국 거였어요. 그런데 예카테리나 2세가 우리 할아버지가 표트르가 발트해를 먹었어. 그럼 여러분 요거 여기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요 흑해로 진출하면 여러분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카테리나가요 오스만 투르크를 두드려 패서 바로 여러분 무슨 반도를 먹어요? 크림 반도를 먹어요. 그러면 크림 반도를 먹었다는 건 여러분 바로 러시아가 이제 얼로 진출한 거야. 흑해로 진출한 거죠. 그럼 이렇게 해요. 이유가 여러분 어쨌든 간에 예카테리나가 누구 죽였어요? 남편 죽였죠.
마음이 검죠. 흑하죠. 그래서 예카테리나는 어디에 진출했다? 흑해에 진출했다. 무슨 반도? 크림 반도. 또 폴란드를 분할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할 때 한번 총정리해 줄게요. 그래서 요거 되게 쉬운 듯이 보이는데 그냥 수많은 교과서랑 여러분 참고서에 보면은 막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져 있잖아. 그냥 그때 볼 건 알 것 같죠. 그때 보면은.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요렇게 자세히 외워야지 나중에 외워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카테리나 2세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요 예카테리나 2세를 도와준 게 누구야? 귀족이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시민을 성장을 시키려면 농노를 해방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예카테리나가 여러분 잘한 것도 있는데 못한 것도 커요. 뭐냐? 귀족들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하느냐? 귀족들에게 토지도 많이 하사하거나 인정하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슨 죄를? 오히려 농노제를 강화시켜버려요. 오히려. 예를 들면 여러분 오스트리아의 무슨 제프? 요제프 2세는요 농노를 해방시켰어요. 농노제를 폐지했어. 물론 법적으로 폐지한 거지 잘 되진 않았지만 여하튼 여러분 오스트리아의 요제프 2세는 농노제를 폐지를 했는데, 누구는? 예카테리나는요 귀족들아 고맙다. 니네 내가 농노제는 강화시켜 줄게. 왜? 여러분 농노가 있으면 귀족들은 부려먹기 쉽잖아. 그래서 예카테리나는 잘한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귀족들에게 잘 보이려고 농노제를 강화시켰다. 이거 외워두면 되고, 폴란드를 분할했다. 크림반도 가로치고 어디 진출했다? 흑해 진출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